사람이 있었다고. 모시고 있는 보살님이 계세요. 나래야, 네 초에 꽃이 폈어.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관음사 월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꿈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들 반복돼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두 번째 재테크 투자를 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이제부터는 그럼 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 방법과 투자를 잘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씩 짚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할 수 있는 게 돈 조금 투자해서 식당을 엽니다. 식당을 여는 이유는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몰라도 음식 만드는 건 좀 배워서 팔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요, 식당에서 하는 음식과는 결코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서 먹는 밥은 소량으로 좋은 재료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자 본인의 손맛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체인 사업 많이들 하잖아요. 체인점 열어서 똑같이 체인 사업 하는데 어떤 집은 잘 되는데 어떤 집은 매출이 작아. 그것이 내 골목 상권의 영향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장사는요, 맛있으면요, 요즘은 차갖고 찾아가서 먹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맛이 없든 맛이 있든 그 골목에서 무조건 먹고 그냥 끼니를 때우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맛있는 거, 음식을 찾아서 즐기면서 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목이 많이 모여있는 대로변 중심지에 비싼 돈 주고 가게를 차려하면 꼭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적한 외곽지역에서도 장사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손님들이 찾아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을 하려면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음식을 맛있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맛있게. 좋은 재료를 싸게 사서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돼요. 싼 데를 사서 싸게 만들어서 대충 만들어서 파는 음식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들과 다르려면요, 이 음식의 재료 고르는 데서부터 다 차이가 나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도 몰라야 할 정도로 비법을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경험이 아주 많아요. 한 60여 가지 경험을 했어요. 식당도 해봤고요. 사실은 과일 가게를 좀 해보려고, 과일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과일을 잘 먹는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과일을 안 먹기 때문에 과일 장사하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여기 사장님은요, 진짜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들은 모르게 그 농수산물 아침 새벽 시장에 가가지고 경매를 물건 잡아오는데요, 이 사장님이 받아오는 과일은요, 과일이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배워서 과일을 하려고 했더니, 이 과일이라는 게 참 그냥 쉽게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나 말고도 거기서 차로 도매시장에서 차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분이 십몇 년을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건을 띄는 방법을 몰라가지고요.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나가서 한번 따로 차려봤는데 거기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맛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도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김밥집에서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틈새 골목 김밥에서요. 그런 김밥집에서 하루에 직원 2명, 밤에 2명, 낮에 2명 해서 하루에 밤에 200, 300을 팔아요. 엄청난 매출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고 멋있는 집에 크게 잘 차리는데요, 작은 집에는 그렇게 팔아요. 근데 거기에도 그 주인의 노하우는요, 김을 고르는 거하고 쌀을 고르는데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안 가르쳐 주죠, 물론. 이런 것처럼 모든 식당을 할 때는요, 자기 주인만이 가진 남들과는 차별화된 독특하고 제일 좋은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잘하는 거 하세요. 내가 잘하는 걸 하셔야지 실패율도 적고 실수율도 적습니다. 그래서 음식 장사를 하시려면요, 일단 맛이 기본이에요. 70%. 나머지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 줄 알아요?
인사 한마디에도 손님이 오고 다르다는 걸 아시나 모르겠어요. 손님들이 올 때는 인사 잘해요. 제가 초밥집에서도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초밥집, 일식집에서 참모로 거기서도 일을 한 적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그 초밥집에 있는 셰프들은 올 때 인사도 굉장히 잘하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또 가실 때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인사도 좋고요, 갈 때 또 오세요 라는 말 한마디, 이거 굉장히 사람들한테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그냥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보다는 가볍게 맛있게 드셨어요 라는 인사 외에 다음에 또 오세요 라는 말이 다음에 또 한번 가야 될까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의 노하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늘 얘기해요. 음식 장사가 제일 힘들다고. 식당은 100만 원 매출을 올리려면요, 최소한 4명 직원이 움직여야 돼요. 50만 원이면 2명, 75만 원이면 3명. 인건에 비해서 녹아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뒤에 남는 건 골병밖에 안 남는 게 또 식당 일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식당 일을 쉽게 생각하고 들이대는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런 거라면요, 두 번째는요, 장사를 하시려면요, 이왕이면 손님이 많이 오게 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국수집도 했습니다. 제가 식당 종류만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60가지 정도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 일을 할 때마다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마음 먹으면 하루 매출 100만 원까지 끝까지 올립니다. 예.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마케팅과 노하우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사를 할 때 로데오 중심지에서 또 장사하지 않아요. 가격이 비싸거든요. 가격이 조금 적은, 조금 틀어져서 흐미진 곳에 가게를 차립니다. 그리고 맛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광고를 하셔야죠. 나 여기서 장사한다라고 광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픈할 때 오프닝을 앞두고 현수막을 걸어요. 그게 아니라 현수막을 오픈하기 전부터 걸으셔야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서 무슨 가게를 합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많이 불러넣어 주셔야죠. 그래야지 장사가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픈빨이라고 하죠. 처음에 장사 시작하면 오픈빨 한 달에서 3개월은 장사 잘 돼요. 이 손님들을 계속 잡아야 돼요. 이때 한 번 떠난 손님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구정 광고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빨 할 때, 장사할 때요, 음식을 완벽하게 내놔야 돼요. 음식이 완벽하지 않다면 오픈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그날 서비스를 최고로 잘 하셔야 돼요. 오픈하실 때 아르바이트생 2~3명은 더 쓰셔야 돼요. 손님들은 급하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적은 인원으로 손님들 대응을 빨리빨리 못 해주면은요, 한 번 떠난 고객은 2번 다시 거긴 안 가요. 왜 그러냐면요, 음식이 늦잖아요. 늦고 서비스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개업했는데 그 집 어때?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아우 별로야, 맛도 없고 서비스도 엉망이야. 그럼 다음 사람들은 안 가요. 그 입 광고가 엄청나게 파장의 효과를 내립니다. 그리고 한 번 서비스가 엉망해서 간 손님은요, 2번 다시 그 집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때, 이때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맛도 최고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해서 응대도 최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요, 불평을 호소하고 갔다면은요, 이걸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항상 위기는 기회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객이 뭔가 불평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내 음식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불평을 들어주시고 참고하겠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해 두세요.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개선됐는지 말씀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나의 영원한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원한 고객은 없어요. 손님들은 맛있으면 다른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나한테 왔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단골 손님인 걸 알아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식당을 차리는 사업가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주방에 가서 있으려고 하는데 오너들이 주방에 있으면 안 됩니다. 손님들이 누가 왔는 줄 알아요. 고객 관리를 못 하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본인은 고객 관리하고요, 서비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주방은 주방장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가는요, 첫 번째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요. 여기 경영에는 사람 관리, 두 번째는 돈 관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케팅이에요. 근데 오너가 사업을 하겠다고, 내가 장사를 시작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주방에만 있어가지고서는 뭘 하겠다는 거죠? 잘하는 주방장을 쓰셔야죠. 전문가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음식에서, 주방에서 음식 잘하는 사람이 식당을 차렸을 때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율이 더 많아요. 어느 것이든 장사를 오래 본 사람들이 장사를 더 잘하는 겁니다. 제가 식당 일을 장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업이란 말 표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장사는 현금 주고 현금 받는 거예요. 사업가는요, 투자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거예요. 수익을 많이 얻어내는 게 사업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는 장사를 더 잘해요. 장사꾼은 사업을 못 합니다.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주방장은 주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저 커피숍이나 차릴까 하고요.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 배우려고요. 사업하실 것 같으면 커피 바리스타 배우지 마세요라고 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커피 바리스타 배우려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돈도 나갑니다. 그 시간에 경영을 배우세요. 그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나 혼자 하려고 그래요. 조그맣게. 처음부터 조그맣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밖에 못 벌어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커피숍을 조그맣게 차리면요, 커피 한 잔 팔으면 얼마 남는지 대부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2,000원짜리 커피 팔잖아요. 다나마에 2,000원이에요. 10잔 팔으면 2만원, 100잔은 팔아야 20만원입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거기서 원가 빼고 못 빼고 하면은 10만원 남아요. 10만원 다 남아도 한 달에 300 벌어요.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바리스타 한다고 100잔의 커피를 뽑으려면요, 하루 종일 팔 아프게 일해야 돼요. 노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손님이 왔어요. 한 명씩 순서대로 와주면 고마운데 손님들은 그렇게 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스타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바리스타는 잘하는 직원을 쓰는 겁니다. 직원을 쓰고 내가 커피숍하고 운영을 잘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오게 할 것인지 전략을 써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고객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돈이 나오면 돈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사업을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남고 뒤로 하나도 안 남아요. 겉으로 20만원 팔았으면 한 달이면 600원 남아야 되는데 돈이 없지? 나가는 지출금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때는 재료비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가게에 나가는 비용과요, 거기에 가게 나가는 비용 외에도 전기요금, 무슨 요금, 기타 요금 등등 세금까지도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 관리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생각처럼 대충 한 계산처럼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식당을 차리고 싶다면 최소한 1년간은 식당 경험을 찾으셔야 돼요. 사계절을 다 보셔야 됩니다. 한 3개월 경험하고 식당 괜찮아 생각하셨는데요, 잘 될 때 3개월 해보고 안 될 때 3개월은 어떻게 넘기시려고 그래요. 12계절이 다 똑같이 수입이 똑같지 않습니다. 장사꾼마다 호와 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장사를 하고 싶다면은 어디서 그 장사할 것을 1년은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조금 안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장사가 안 되네. 이 장사는 나랑 안 맞아. 안 되니까 다른 걸 해볼까? 다른 거 뭘 할까? 그런데 옆에 사람이 와서 해요. 다른 거 장사 이거 잘 된다. 그러면 이거 때려치고 또 다른 거 또 해요. 맨날 직업을 바꾸는 거죠. 직업을 바꾸는 거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잘 사는 거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려면요,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내가 목표치까지는 도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은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만큼 벌 수 있는데 왜 장사가 안 되지?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에 열중을 쏟아야만이 그 일이 더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하루 안 되고 이틀, 3일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니까 다른 거 찾아봐요. 다른 거 찾아보면 여기는 자꾸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홀해지면 더 안 돼요. 더 많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 직업은 내 꿈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 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내가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서울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느냐, 버스를 타고 가느냐, 자동차를 타고 가느냐. 단순한 직업은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다만 내가 서울 가는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장사를 시작할 때 여기서 얼마까지는 벌겠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걸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변화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맛있는 맛을 내고 손님들이 원하는 맛을 내고 손님들을 더 많이 오게 만드는 방법들을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광고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마케팅 광고가 제일 좋죠. 이 마케팅 광고에서는 구전 광고가 제일 좋은데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구전을 하려면 구전하는 거는 내가 말했죠. 맛이 70%, 그 다음에 서비스, 이게 구전 광고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인데요. 거기에는 블로그 광고가 제일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맛집 찾을 때 제일 먼저 인터넷 먼저 뒤져보거든요. 인터넷 뒤져서 새로운 집이 나오면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블로그 광고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내가 외진 곳에 차렸거나 조금 외곽 지역에 차렸어도 이런 광고를 통해서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온 고객들 또 오게 만들고 또 오게 만들고 계속 오게 만들어야죠. 오늘은 제가 장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일부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엔 쇼핑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쇼핑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